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 TV입니다. 네, 4월 30일 화요일 4월 마지막 날입니다. 비트코인 63,800달러, 61,000달러까지 빠지면서 불안한 모습 보여주다가 나스닥 약간 상승, 테슬라 중국 호재로 플러스 15% 장중에 폭등하면서 비트코인 투심도 약간 돌아오면서 6만 달러 간신히 지켜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울로 접어드는데 빅테크 호재도 5월 2일 애플 어닝 끝나면 종료가 되고 바이든 재선 전 5월 불안한 구간이라서 6만 달러 올 내 지켜줄지가 관건이고요. 하지만 이런 국면에서도 6만 달러 올 내 지켜준다면 6월 가면 무난히 상승 오는 패턴이 날 수가 있죠. 블랙록 피델리티 자산운용사로 신규 자금 진입도 줬고 장기 홀딩한 고래들도 매도를 하는데 비트코인 이런 상황에서도 버틴다면 그만큼 펀드멘탈은 ETF이고 확실히 강해진 겁니다. 특히나 작년부터 비트코인 3만 달러, 4만 달러 매수해서 여전히 홀딩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6만 달러만 지켜주면 패닉셀 안 나오고 장기적으로 홀딩할 가능성이 크죠. FOMC 파르장 발언 직전인데 나스닥 코인도 당장에 큰 조정 없고 상승도 많이 했기 때문에 날선 발언은 또 나올 수 있습니다. 물가가 자동적으로 내려가게끔 금리 안 내리겠다 협박 수준으로 강한 발언 기대가 되고요. 비트코인 반등에도 알트코인은 재빨리 반등은 못하고 있습니다. 리플 상승 제외하고 이더리움 마이너스 2%, 도지, 솔라나 메인 코인들은 마이너스고요. 비트코인도 오면 50.7%로 하루 전보다 상승했는데 비트코인이 이러다가 다시 내리겠지 생각하는 투자자들 최근에는 비트코인 오른다고 따라서 알트 매수 안 한다는 의미죠. 한 달 내내 비트코인이 6만 달러 받아 리테스팅 하면서 알트코인 투자자들도 이제는 될 대로 되라면서 지친 상황이고요. 우선 한국 국내 코인 시장 긍정적인 소식이 났습니다. 국내 자산운용사가 비트코인 2배 레버리지 ETF 출시 준비 중이라고 하고요. 4월 총선에서 여당 야당 공통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시켜준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당장에 블랙록 피델리티 ETF 국내 구매는 막아둔 상태지만 우선적으로 한국형 비트코인 2배 레버리지 ETF부터 출시한다는 소식입니다. 타이거 에이스 비트코인 2배 레버리지 이런 명칭으로 나오는 거죠. 한국이 미국 홍콩보다 늦게 ETF 출시를 하는데 4월 총선 투심 영향도 있었고 정치적으로 국내 투자는 부동산 밀어주기식이라서 이제서야 코인 ETF 출시 뉴스가 나오는 거죠. 국내 자산운용사에서 직접 현물 ETF 출시를 하게 되면 알트코인 비중 높은 국내 코인 시장은 다시 한 번 더 들썩일 수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미국 따라가는 한국 금융이지만 ETF 될 것이라는 예측보다 확실히 2배 레버리지 이렇게 출시하는 게 국내 코인 시장 분위기 확실히 살려줄 수가 있고요. 뒤늦게 출시한 만큼 2배 레버리지를 선제적으로 출시한다고 합니다. 2배 레버리지 ETF는 선물 ETF가 아니라 현물 ETF로 방향성에 따라서 2배 수익 나거나 손실 나는 상품이고요. 코인 투자자들에게 2배 레버리지 정도는 귀여운 수준이고 바이낸스 100배 레버리지보다도 확실히 약하죠. 미국 투자자들도 반도체, 테슬라 레버리지 3배 이런 상품 투자에 많기 때문에 2배 레버리지 출시는 불가능한 수준이 아닙니다. 비트코인 현재 차트만 봐서는 백척간도 벼랑 끝에 매달려서 횡보하는 매우 위태위태한 상황인데 나스닥 상승과 한국 비트코인 2배 레버리지 출시 호재로 인해서 다시금 횡보를 하고 있고요. 비트코인이 6만 달러 지키면서 횡보만 해줘도 99일선 6만 달러 아래에 형성되면서 장기적인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도 긍정적입니다. 대신 코인 거래소 수수료 높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6만 달러 무너지고 5만 달러 내려가는 게 거래소에는 긍정적이고요. 확률적으로 5월은 큰 호재가 없는 달인데 7만 달러 트리플 봉에 매물대도 강해서 당장에는 못 치고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한국 코인 시장에 대해서는 코비대 정성문 씨가 2월 칼럼 쓴 적이 있습니다. 금융 선진국 한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미국, 홍콩보다 ETF 느리고 부동산 물가 상승에게도 부정적이라는 거죠. 한국 출산율이 0.7명으로 글로벌 가장 낮은 수준인데 결국은 의식주 중에 부동산 가격이 너무나도 비싸고 물가도 코로나 이후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부동산 생활 물가 상승은 미국 금리 영향도 있지만 결국에 찍어내는 화폐가 소비되는 것보다 유통이 많으니 물가는 상승하는 구조죠. 제대로 시장이 흡수를 못해주면서 빈부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기준으로 물가 상승률 마이너스 99% 억제하고
경우 주택 구매력은 3,600채로 확실히 물가 상승과 부동산 가격 억제 코인이 큰 역할을 하고요. 쉽게 말해서 한국 부자들 메인 투자처가 부동산인데 사회 정치적으로 코인 못하게 막아두니까 그만큼 많은 자금이 부동산이나 생활물가로 흘러가는 겁니다. 정부에서 비트코인으로도 움직이도록 유도를 해야지 저소득층, 중산층도 주택 거주 부담은 확실히 낮아지고요. 부자들은 높은 취득세, 종부세 내면서도 입지 좋고 대단지 아파트 5채, 10채씩 구매하는 이유가 이자 비싸도 역시나 부동산은 한국 정부가 보호해준다는 명분 때문이고요. TV만 틀면 연예인 부자들 대형 평수의 아파트 자랑인데 일반인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확실히 느끼면서 결혼 출산을 포기 많이 합니다. 부자들은 알트코인 일부 정도 투자하고 가치 저장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많이 이용을 하고요. 한국에서 다시 코인 바람 불어서 개인들 손실 커질 수는 있지만 한국 부자들 가치 저장 수단으로 부동산 아니라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선택하게 하는 게 전체 한국 물가나 부동산 가격 억제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고요. 1월 블랙로 ETF에 이어서 4월 홍콩, 이번에는 한국까지 ETF 된다면 기관 자금 진입은 긍정적입니다. 국내 코인 ETF 출시되면 개인들은 업비트, 알트 투자도 긍정적인 분위기에 거래량 증가하지만 이서미아의 거래소들은 비트코인 수수료가 메인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수익 마이너스 될 가능성은 높아 보이고요. 대신 빗썸이 코인베이스, 블랙락하고 연계했듯이 삼성국민 등 국내 메이저 증권사와 수탁업 연계한다면 빗썸 수익률도 다시 플러스 전환이 됩니다. 작년 국가별 코인 수익 추정치를 보면 미국이 압도적인 1위고요. 93억 달러로 전체적인 코인도 많이 투자하지만 수익률도 1등이라는 거죠. 2등은 영국 13억 9천만 불, 한국은 1빌리언 10억 불로 8위입니다. 2위하고 격차가 큰 건 아니지만 한국 GDP와 알트코인 투자 1등인 거 생각했을 때 수익률이 높은 건 아니죠. 3위가 베트남, 4위 중국, 인도네시아, 인도, 러시아 다음이 한국인데 1등부터 7등은 메인 비트코인 투자 위주고 한국은 알트 투자가 90%라서 손실도 약간 많아서 순위가 밀린 거죠. 순수 코인 거래량만 생각하면 미국, 중국 다음이 한국입니다. 인터넷 발전부터 중산층, 중간 소득도 높아서 코인 투자를 많이 하죠. 한국의 2배 레버리지 ETF 출시되고 나면 알트코인도 본격 상승 온 것은 확실하고요. 국산 ETF 출시 소식에 1일 업비트 거래량은 하루 전보다 상승을 했습니다. 최소 거래량 보면 코박 토큰 알파커크 9억이고 스타이크 12억, 아더 14억으로 하루 전 6억, 7억보다는 올라온 수준이고요. ETF 호재에 있는 비트코인도 4천억, 이더리움, 리플, 메인 알트보다도 거래량은 더 증가했습니다. 특히 한국인들 좋아하는 작코인 알트코인도 움직임은 심상치 않고요. 전 국회의원 코인 투자자 김남국 씨 보유한 코인 보면 위믹스 포함 작코인들 많아서 대중적인 이미지는 부정적이고 안 좋아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도 근본 알트코인에도 투자는 하는데 보라 샌드박스, 솔라나, 엑시 인피니티까지 있는 알트 불장에서는 괜찮은 코인이고요. 특히 베트남, 인도네시아가 수익률 3위, 5위였는데 비트코인하고 같이 엑시 인피니티 투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테슬라 하루 만에 플러스 15% 급등하면서 채널 하단 빠르게 회복하고 반등을 했고요. 무엇보다 하루 전 일론 머스크 중국 총리 만나서 FSD 자율주행 면담을 하고 테슬라 주가에도 긍정적이었습니다. 하루 만에 플러스 15 이렇게 상승한 것은 2021년 흔한 반등이기도 했지만 이번 상승에 기관 투자자들이 저점에서 쓸어 담았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가 있고요. 2020년 테슬라 투자했을 때만 해도 기관들이 현재 가격 150달러 아래에서 대량 매수를 했습니다. 그만큼 테슬라 150달러 아래 가격은 매력적인 가격이었다는 거고요. 5일 전 테슬라 가격 130달러 떨어졌을 때 어닝콜 나오고 100% 바닥 찍었다 영상을 업로드를 했습니다. 테슬라 가격 상승은 중국 당국이 완전 자율주행 FSD 기능을 이례적으로 사전에 승인했고요. 중국 상당히 보수적이고 애플 시장 점유율 낮추려고 화웨이 애국 마케팅까지 허용했는데 테슬라에게는 중국 전기차보다도 우호적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국 전기차들 테슬라 따라서 전기로 가는 차 만들긴 하지만 자율주행에서는 확실히 테슬라보다는 성능이 떨어지고요. 테슬라 이번 FSD 로보택시도 8월 8일 중국인들 가장 좋아하는 날짜에 출시한다고 했는데 2008년 베이징 올림픽도 8월 8일 오후 8시 8분에 개최를 했습니다. 그만큼 일론 머스크 중국 의식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고 중국에서 긍정적으로 이렇게 정책이 나오니 테슬라 주가도 하루 만에 플러스 15% 상승을 하는 거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